1위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르면 2월 퇴진, 초안을 공개한 국민의힘 얘기와 그리고 원내대표의 계파 갈등의 이 최정점, 친윤, 중진, 권성동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뉴스 탑10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조금 전 국회에서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쭉 읽어볼까요?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명입니다. 찬성이 헤아리기로는 이게 기명투표였고 때문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가까운 인사들을 중심으로 23명이 찬성했습니다. 조경태, 김재섭 등이 찬성, 이런 의원들이 찬성했고요.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그리고 조금 전에 4조 원이 감액된 예산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상 첫 예산안 감액, 찬성 183명, 반대 94명인데요. 예산안 얘기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나갔던 그 속보 자막으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바로 저 내용입니다. 계엄 사태 상설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가 속보를 쭉 읽어봤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 특검 생경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그것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특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검이 있고요. 상설특검법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없이 사실상 국회가 임명을 하면 예. 대통령은 이제 그 특검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이 규칙을 바꿔서 원래는 이제 여야 합의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민주당만의 어떤 이 추천으로 돼 있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에 비해서 일단 규모와 예. 시기 면에서 작습니다. 일단 시기도 60일 동안 수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검 규모도 일반 특검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마 12일쯤 일반 특검도 다시 발의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특검은 그러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를 행사하면 특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마 급한 대로 일단 상설특검으로 시작을 하고 예. 일반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 일반 특검법은 기간도 법률로 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검사 수사팀들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규정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궁극적으로는 일반 특검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 지금 이제 각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다 나눠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이 일단 구성이 되면 예. 모든 수사가 다 특검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설특검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 검찰과 경찰과 공청하고 있는 수사를 모두 특검 일단 떠안아서 여기서 일단 수사를 하고 이게 이제 일반 특검으로 되면 다시 이제 확대되는 이러한 어떤 수순을 밟을 것 같아요. 일종의 합동수사본부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어떤 중간 단위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설특검이 되더라도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예. 한 20일 정도. 왜냐하면 특검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검 수사팀도 선정을 해야 되고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예.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일단 현재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일단 수사를 진행하고 예. 그게 끝나면 바로 이제 특검으로 모든 수사가 일단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 부분이에요. 지금 있는 저 얘기. 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의원들을 중심으로 23명이 찬성했다. 김진욱 대변인. 저 얘기는 지금 이번 주 토요일에 민주당이 탄핵 표결을 다시 한번 예고한 이 직전에 그 전에 지금 친한계 중심으로 23명이 저렇게 기명투표 형식으로 찬성을 했기 때문에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사태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이렇게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특검법이 통과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짧게 의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계엄과 내란에 흔들리던 국회가 지금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하나 좀 부여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자율투표로 결정하면서 맞아요. 23분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부분이 앞으로 14일 날 있을 탄핵안 처리에도 상당히
청신호를 보여준 것 같다라는 것인데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특검이 오늘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손을 좀 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특검 추천위가 이제 곧 가동될 텐데 여기에서 특검 추천위에서 특검이 추천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이런 두 가지의 과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쭉 보신 그대로예요. 이미 야당이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투표에 붙이겠다 압박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보신 그대로 계엄 상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20여 명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간단치 않다.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준비한 1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나볼까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최근에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면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 이 표결 전에 묘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보신 그대로 대통령 퇴진 계획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24일 탄핵 표결안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정해진 게 있을까요? 식을 밀지 마세요. 최고위원 사태로 당제동 공개 예상된다는 보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 당 일각에서 개선 출마를 선언해야 된다는. 요즘 개파 간의 임기 단축 개헌이다 아니면 자진하야다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거가 서로 좀 의견들이 많이 다르다고 개파간인지 모르겠고 사람마다 조금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들어가 봐서 좀 의견을 모아봐야죠. 그럼 오늘 의총에서 좀 중지가 모을 수 있을까요? 상황이? 어쨌든 뭐 가장 좀 중심이 되는 의견을 가지고서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양수 TF 위원장의 말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상설특검 속보, 그러니까 이런 수사 속도, 수사와는 별개로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풀 건 뭐 풀어보자 뭐 이런 셈법인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오늘 일단 초안 내용은 대통령 2월 하야, 4월 대선, 이르면 이런 것. 그러니까 집권 여당 혹은 한동훈 대표 생각은 탄핵보다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 이거에 방점을 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앵커도 이야기하셨지만 일단 헌법에 규정된 탄핵이라는 어떤 절차와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인 이제 대통령의 고리, 즉 하야라는 절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다 어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탄핵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 주에 아마 이제 토요일 날 탄핵 이제 이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약 탄핵이 된다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럼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것도 이제 권고 기간입니다. 그렇죠. 그 기간 안에 일단 이 결론을 내려야 되고 인용 여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가 곧 탄핵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걸 판단해보고 이거는 뭐 탄핵으로 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기각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현재 헌법재판소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3명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점들, 그리고 탄핵 소추는 결국 탄핵이 아니기 때문에 찬반 어떤 이 충돌이 굉장히 아마 심각할 겁니다. 아마 탄핵 소추되는 기간 동안 내내 아마 시위대가 일단 시위를 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혼란 양상이 벌어지겠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제시한 방안은 확실하게 대통령은 사퇴한다. 자, 그러면 기간적으로 보면 두 개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좀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것은 일단 대통령의 하야는 분명히 못을 박자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탄핵 절차처럼 될지 안 될지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통령은 내려간다. 무조건 퇴진한다.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규정을 잡고 그다음에 시기는 이 대통령이 고리가 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월 하야하면 4월 대선이 치러지고 3월 하야하면 이제 5월 대선이 치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이건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뭔가 여야가 똑같이 확실한 스케줄을 잡고 준비해낼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야당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담보하느냐 뭐 등등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야가 어느 정도 접근을 한다 그러면 정책 합의를 이룬다 그러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언을 한다 그러면 저는 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여요.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의 하야가 분명해진다 그러면 사회적인 어떤 이 시위나 충돌보다는 사실상 여야가 이제 대선 모드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는 퇴진을 초안 수준입니다만 여당이 공개했다. 그러면 이제 봄에는 대선이 일어난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이제 김기용 부대변인님, 사실 뭐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 대표가 어쨌든 긴급 최고회에서 곧바로 직무정지 그리고 관저 만남 4대 요구 이것 때문에 일단 토요일에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는 어쨌든 이끌어냈다고 하더라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월이든 3월이든 퇴진 시험을 못 박았다. 그게 초안이라도 뭐 야당은 지금 무한 탄핵을 외치고 있으니까 이게 2월 퇴진, 3월 퇴진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한 대표가 조율이 된 거예요? 우선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지난주 토요일 날 담화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임기 등 국정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 개인한테 일임한다는 건 아닐 거고 당의 어떤 전반적인 목소리에 관련해서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밝혀진 로드맵의 어떤 2월, 3월의 어떤 하야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 시기도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늦췄을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지금의 대통령제를 하는 게 맞느냐의 어떤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조기 대선이 있었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2심과 3심이 내년 2월이나 한 5월 정도에는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계획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실적인 문제에서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제로 너무 천착하는 건 문제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스케줄에 따랐을 때 결국은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이게 탄핵이 되면 실질적인 어떤 권한이 그 국무총리한테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하야가 됐을 때는 지금의 약간 그 권력이 대통령이 이 손으로 후퇴했을 때 총리한테도 가지만 한동훈 대표의 어떤 권한이 좀 세진 것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놀이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조금 최고위도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진들의 어떤 모임도 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중지가 모여지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용 부대변인 말씀은 일단 친윤 인사들 뒤에 목소리는 이따 만나보겠지만 용산 대통령실에 국한한다면 이게 한동훈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2월 퇴진이든 3월 퇴진이든 당의 의견을 모아지기 전까지 대통령은 못 박지 않겠다 이렇게도 들리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봐도 지금의 어떤 입장이 전체적인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초안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 어떤 수기의 과정을 거칠 때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이 부분이었어요. 질서 있는 퇴진을 외치지만 대통령이 한 대표의 통제에 물론 뭐 누가 통제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동의가 잘 안 된다 이런 부분일 건데 2월이든 3월이든 이런 퇴진 시점을 오늘 초안이지만 못 박은 걸 두고요. 친윤계에서는 아예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반박했습니다. 저는 조기 하야 반대합니다. 지금 자꾸 조기 하야 뭐 그러는데 사실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지금 조기 대선, 조기 하야, 조기 대선 다음 대통령 들었으면은 절대로 개헌 못합니다. 당 대표에게 의림한 거 아닙니다. 당의 총의를 모아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한 사람이 몰아가잖아. 한번 보십시오. 직무 배제해라. 국정 관여하지 마라. 며칠 전에도 질서 있는 퇴진했어요. 뭐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의총에서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서재현 위원장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 윤상현 의원은 아예 대놓고 이제 한동훈 대표의 비판 아니 뭐 누구 맘대로 혹은 뭐 본인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이렇게까지 내놓고 있어요? 네, 그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배한 행위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헌법 그리고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절차 그대로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우리 당에 위임한다는 그 불법적인 정치적 선언을 한동훈 대표는 초보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버리니까 내가 당대표니까 우리 당의 나의 뜻으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겠다는데 질서 없는 담화를 해버린 겁니다. 한독수 국무총리랑. 그러니 일각에서는 소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냐. 당신이 자기 정치를 넘어서 대통령 노래에 빠진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단지 일말 이 당극의 행위가 아니고요. 예전에 총선 때로 돌아가 보면 김경률 그때 후보할 때 그리고 안철수 후보, 즉 공관위원회 절차에 맞게 후보가 결정이 나는데 느닷없이 현장에서 손을 들으면서 이 후보가 우리 당의 대표 얼굴입니다. 후보입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설사 윤석열 대통령의 위임이라는 이 불법적인 우리 당의 위임이라도 최소한 이재명 대표도 매번 비난하는 게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금융투자세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는 의원총회에서 대표, 즉 최고위에 위임한다는 그 절차 이후에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소집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대표가 최고위원 또 패싱하죠. 그리고 의원들도 패싱하죠. 그리고 본인이 결정을 해버리니까 이런 혼란을 있고 자신의 어떤 지지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지점이 있는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저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의원 얘기는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한 대표가 대선 불출마에 저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취지의 얘기를 뭐 의원총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걸 이제 본인이 전원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지금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의원총회에서 이제 TF를 만들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TF가 가지고 있는 의견으로 일단 전달한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의원총회나 이제 전체 최고위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나 아니면 지금 이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게 몇 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점에 그럼 개헌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물론 뭐 저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옛날 6.29 선언이 있을 때 그 실질적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이 됐고 아마 이제 그해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국민투표도 있었고요.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자진 하야가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안에 여야가 만약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개헌 논의는 충분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야당이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대안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한 대표에 대한 대통령 노릇입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 되지도 않고 되려고 하지도 않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비판한다고 지금 대안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만 흔들리면서 결국은 이번 주에 있을 탄핵으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아무런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안도 없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처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일단 당에 제시한 것도 결국 의원들에게 이 질서 있는 후퇴에 대한 안들이 통과받으면 그거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뭔가 질서 있는 후퇴를 하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다 대통령 되기 위한 노름이다? 그거야말로 그러면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나요? 어떤 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에 있을 탄핵 이것 자체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문제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 당의 TF가 제시한 이 부분을 과연 당 내에서 수렴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김경우 부대변인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부분이에요. 친한계에서는 탄핵 소터보다 빠르게 해야 한다. 그래서 뭐 2월 퇴진을 오늘 띄운 것 같고 친윤계나 중진은 임기 단축 개헌 혹은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치른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고 벌써 김용현 전 장관 구속되냐 마냐 기로에 서 있는데 이거 뭐 헌법 고쳐서 1, 2년 한다고 이게 기다릴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무엇보다도 이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대화의 한 축인 야당이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시간을 단축을 하느냐 좀 여유 있게 가느냐의 문제 중에서 그렇다면 어떤 논의를 할 때 시간을 늘렸을 때 납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8년 전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윤계나 이제 중진 입장에서는 그때 상황이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나아졌느냐 근본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국민들이 나아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뭔가 새로운 부대의 세수를 담아보자. 그런 합의가 되면 제가 볼 때 어떤 동력을 얻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친한계 먼 얘기 같아서요. 사실 뭐 개헌이나 임기 네. 단축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요. 2월 달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있을 때 의외로 야당 쪽에서 개헌의 논의가 조금 본격적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14일 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탄핵을 막기 위해서 부결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갈 것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진들이나 친윤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번 개헌의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쪽으로 갈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면 내년 봄에 퇴진해야 된다. 아니다. 이거 큰 문제. 이게 뭐 계엄 사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대통령제 문제 아니냐. 이게 뭐 논점이 판이하게 다른 것 같아서요.